로그 첫 시간입니다. 자, 로그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배우는 가장 새로운 단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수학 1이나 2 앞부분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좀 배웠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할 수 있는, 좀 낯설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가장, 새로 나오는 그런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로그는 일단 지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와 로그는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단원을 충분히 공부하고 와야 그 다음에 로그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수 단원이 약한 분들은 다시 지수를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로그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요. 자, 로그의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A, X승이 B다라는 형태의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A, X승이 B다라는 형태의 식이 있는데 양변에다가 똑같이 X분의 1승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이게 X분의 X가 되겠죠. 이 곱하기가 되니까. 요게 1이에요. 그래서 A는 B의 X분의 1승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수식에서 A, X승이 B다에서 이 X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B의 X분의 1의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X분의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X가 되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X로 정리하고 싶을 때는 이게 지수법칙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X로 정리할 때는 지수법칙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 배울 이 단원의 정의가 나와요. 바로 로그죠. 자, 이 로그가 나오는데 쓰는 방법은 이게 이제 우리 지수에서 요 A가 미치입니다. 요 A가 미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진수 B를 여기다 갖다 적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는 모두 동치관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그고요. 자, 로그를 해석할 때는 밑부터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A의 X승이 B이기 때문에 A의 X승은 B다. 이렇게 로그를 해석해보면 좀 로그가 좀 익숙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16이다. 그러면 2를 몇 번 곱해야 16이 되느냐? 2의 X승이 16이니까 2를 몇 번 곱해야 16이 되느냐 하면 4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식은 2의 4제곱이 16이다와 동치관계가 됩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로그 2의 8분의 1이다. 자, 로그 2의 8분의 1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이 값을 내가 모르겠다. X로 둔다면 이것은 2의 X승이 8분의 1이다라는 뜻이 돼요. 그죠? 지수로 바꾸면. 자, 그런데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8이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X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은 지수죠. 지수법칙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수법칙이 자유로워야 로그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지수를 조금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이런 로그의 정의를 가만히 보시면 요 밑부터 해석했을 때 2의 마이너스 3 제곱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로그도 쉽게 여러분이 접근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세 개가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고는 했는데 이 세 개가 자유롭게 되려면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 조건은 이 A와 B가 둘 다 양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A와 B가 모두 양수여야만 이것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A는 절대 1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1은 아니어야 돼요. 자, 요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것을 로그가 성립할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그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그가 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로그를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면 이제 A와 B가 양수고 A가 1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그를. 그죠? 우리가 지수에서도 배웠었지만 이게 이제 A의 X승 형태에서 이 X가 유리수 범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X가 유리수 이상으로 범위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이 A는 양수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그고요. 로그를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해주고 싶은 것은 이 로그의 글자인데, 로그를 이렇게 짧게 쓰시게 되면 밑과 진수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이게 2의 16승인지 또는 뭐 216인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로그는 아래로 길게 이렇게 내려 쓰시고, 밑은 최대한 아래쪽에 쓰시고, 16은 이 로그랑 같은 줄에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는 요령도 여러분이 좀 터득을 해두면 좋아요. 자, 로그의 정의가 이제 이렇게 좀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성질로 넘어가는데요. 자, 로그의 성질은 여기 있는데, 어쩌? 자, 로그의 성질은 여기 있습니다. 이 로그의 성질은 마치 지수에서의 지수법칙과 같아요. 지수에서의 지수법칙과 같다면, 지수의 지수법칙이 있다면 로그에는 로그법칙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로그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3번하고 4번은 2번에서 딸린 거예요. 요 2번에서 딸린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1번과 2번입니다. 요거 1번과 2번이 핵심이에요. 자, 1번은 로그 A의 1이 얼마냐라는 질문인데, 자, 요것은 이 수가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역시 지수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A의 X승이 1이 되죠. 그러면 A가 양수고 1이 아닌 한 이것이 1이 되려면 X는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로그에서 밑에 상관없이 여기가 1이면 이 값은 무조건 0이 돼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두 번째 성질은 로그 A의 A인데, 자, 이것도 내가 모르겠으면 Y로 둔다면 마찬가지로 A의 Y승이 A인데요. A가 0이 아니고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면 역시 Y는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같을 때, 밑과 진수가 서로 같을 때, 그때는 무조건 1이 된다. 자, 이것이 로그의 성질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질은 요 두 번째 성질인데요. 자, 로그의 A에, 자, 여기 M하고 N이 곱해져 있는데 이게 덧셈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 상관없이 얘가 만약에 6이다. 그러면 6은 로그 A의 6은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이게 덧셈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로그 A의 2 플러스 로그 A의 3으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뜻이 됩니다. 조금 특이한 성질이지만 지수에서 우리가 A의 5제곱에다가 A의 세제곱을 곱하면 A의 5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렇게 위에가 지수끼리 더해지죠. 자, 이 지수의 성질을 로그로 바꾸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덧셈 형태가 된다. 그죠? 곱이 합으로 바뀐다. 요 성질이 지수의 요 성질과 이제 이렇게 막 대응되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곱이 합으로 바뀌니까 나누기는 당연히 빼기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거듭 제곱은 K번 곱했다는 뜻이 되니까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니까 K번 덧셈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것이 이렇게 K번 더해진다라는 K의 상수배 형태가 됩니다. 마치 이 K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또 이 K가 위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로그의 로그 법칙인데요. 이 뒷부분에 이제 이거의 응용 법칙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 100여 문제 정도 풀어서 이 로그 법칙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밑변환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순서상 우리가 이제 밑변환까지 한꺼번에 다 해치울 거예요. 자, 이제 응용 공식인데요. 응용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응용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밑변환 공식입니다. 자, 여기가 밑이에요. 로그로 썼을 때 로그 뭐랄까요? 2의 3이다라고 했을 때 요 2가 밑입니다. 자, 그런데 로그가 이렇게 여러 번 연산이 거듭되어 있을 때 이 밑이 서로 다르면 연산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밑을 통일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데 밑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밑변환 공식을 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것을 로그 2분의 로그 3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밑변환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밑을 생략했죠. 그죠? 자, 이렇게 밑이 생략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10입니다. 10. 이것을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요.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 이 10을 생략해서 쓰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선생님이 굳이 이것을 10으로 쓴 것은 아니고요. 적당히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써주면 됩니다. 뭐 2도 좋고요. 3도 좋고요. 5도 좋고 10도 좋고 100도 좋습니다. 2분의 1도 좋고요. 3분의 1도 좋고요. 루트 2도 좋고요.
뭐 루트 100도 좋아요.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0보다 크고 1만 아니면 돼요. 이 밑은.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선생님이 적당히 뭐 이것을 한 3 정도로 밑을 잡아본다면, 그러면 이 형태는 분모가 로그 3의 2가 되고요. 분자는 같으면 얼마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죠. 이렇게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2하고 3, 요 밑과 진수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게 밑변환 공식에서 흔히 사용하는 공식인데, 요게 두 번째 요 형태입니다.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이런 성질인데, 요것은 밑변환 공식에서 밑을 분자 쪽을 없애기 위해서 맞춰준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요 공식이 밑변환 공식의 핵심 공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50여 문제 정도 풀고 다음으로 넘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순서상 마찬가지로 성질을 한꺼번에 끝내버릴 거예요. 자, 이제 응용의 네 번째 성질인데요. 응용 공식 네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응용 공식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총 4개의 공식이 나와요. 여기 지금 네 번째는 선생님이 빼놨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이 많이 쓰이는데요. 자, 로그,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에 3의 5제곱이다. 자, 이런 형태예요. 4층 석탑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2의 세제곱을 최대한 밑으로 써주셔야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로그 쓸 때 넣고, 이게 줄쳐있는 공책에다 쓰다 보면 이 밑과 진수가 위치가 막 헷갈려서 풀이하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조금 조심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밑과 진수가 똑같이 이렇게 지수가 들어있을 때 이것을 밑변환할 수 있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로그 2의 세제곱에 로그 3의 5제곱 형태로 이렇게 밑변환할 수 있어요. 밑은 여러분이 쓰기 나름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응용 성질, 기본 성질에서 배웠죠? 이 앞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3의 로그 2가 되고요. 자, 그냥 밑은 생략하겠습니다. 5의 로그 3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3분의 5 곱하기 로그 2분의 로그 3이 되는데, 자, 밑변환 공식에서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을 또 합칠 수도 있죠. 3분의 5의 로그 2의 3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이 앞에 있는 이 밑에 있는 3은 앞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고? 분수가 돼서 나오고, 역수로 위에 있는 지수는 그대로 나오고, 그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외울 때는 요 위에 있는 애는 우리 원래 했던 대로 그냥 나오고, 요 밑에 있는 것은 분수로 나온다. 이렇게 분모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먼저 해볼게요. 세 번째는 A의 로그 A의 B를 뜻하는데요. 자, 이 값은 이렇게 X로 놓고 한번 풀어보시면, 우리가 로그 맨 처음 시작할 때 로그의 네모 제곱에 했을 때 이것이 B라고 하면 이 네모가 로그 A의 B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것이 로그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네모에 해당되는 것이 로그 AB예요. 그죠? 여기서 그렇다면 이것을 로그 AB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로그에, 자, 이게 밑이니까 이쪽에 A, 이쪽에 X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B하고 X가 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X값이 계산해보면 실제로 B값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A와 요 밑 로그 쪽에 있는 요 A가 서로 같을 때, 그때는 요 B와 이것이 서로 같다라는 성질이 되죠. 그죠? 이것이 세 번째 성질입니다. 문제풀이 하다가 가끔가다 튀 나오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 꼭 주의하셨다가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성질은요, 요거에 좀 변형 성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증명은 이걸 뭐 이퀄, 뭐 C라고 놓고, C가 여기 있네요. 뭐 D라고 놓고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근데 뭐 증명은 그렇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 화면으로 보시고요. A의 로그 C의 B가 뭐와 같다? B의 로그 C의 A와 같다. 이런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쪽 C가 서로 같고요. 이 A, B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성질로 보시면 됩니다. 이 A와 B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인데요. 흔히들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의 3과 3의 2인데 얘를 밑변환하면 로그 2분의 로그 3이죠.
얘를 밑변환하면 로그 3분의 로그 2예요. 그래서 이쪽 분모의 로그 3과 이쪽 분자의 로그 3이 지워지고요. 반대로 이쪽 분모의 로그 2와 이쪽 분자의 로그 2가 지워져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자, 요런 성질이 네 번째 성질이에요. 밑변환의 약간 변형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그의 모든 성질들이에요. 로그를 처음에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자, 정의에는 조건이 있었죠. 밑과 진수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밑은 절대 1이 될 수 없다는 정의. 그 다음에 기본 공식이 있어요. 그죠? 로그 법칙이라고 했던 기본 공식. 그 다음에 응용 공식이 1번, 2번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충실히 연습을 하고 기본 문제 풀이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로그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기호이기 때문에 조금 쓰는 법부터 좀 자세하게 여러분이 좀 세밀하게 좀 연습을 하시고요. 잠시 후에 예제풀이 몇 개 해보고 자, 기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